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어느 시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윤석열 박살 한번 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 박살 안 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딱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딱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옛날 거 뒤져서 후벼파고 처벌하고 복수하고 그럴 시간 있습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1분 1초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 이 산적한 문제를 놓고 무슨 보복을 하고 무슨 옛날을 후벼팝니까? 라는 명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 잡는 일은 잘하는데 국정 운영하려다 보니 아는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은 많지, 비교당하게 생겼지. 그러다 보니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을 휘둘러서 자신의 무능함을 뒤덮으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색함과 동시에 국방부 산하 부대들까지도 전격적으로 압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압수색이죠. 이거 외에도 현재 검찰은 전 정권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자택 압수색에 대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집에 수사관들이 와서 자신의 휴대폰과 수첩 몇 가지 정도를 압수해 갔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것들 압수해 간 걸 보면 어떻게든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박지원 원장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저들은 왜 모를까 싶습니다. 이렇듯 사정의 칼을 남용하는 윤석열. 그런데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 민생과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취임 이후 여러 일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것이 있다.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다 라고 답하면서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간 입만 열면 저 국민 타령하는 소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국민들이 현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다 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쇄신이랍니다. 국민이 싫다는데도 그러든가 말든가 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한 쇄신이라니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변화를 준다면서 기존의 멤버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인원을 더 채우겠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변화입니까? 그런데 왜 저는 저 표현이 이렇게 들릴까요? 꼼꼼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우리끼리 잘 해먹겠습니다. 그런 말로 들립니다. 최근에 국유재산을 팔겠다면서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부터 매각하겠다는 소식을 접해서 그런 것인지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는 명백히 직권남용 감소에 해당한다. 추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서 조직적 공모인지 감사원의 단독 감사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상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실제로 이게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알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수사 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라는 거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명신으로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강력한 대응
응원합니다. 정작 수사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런 말을 냈습니다.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부부의 온갖 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인연의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 집무실과 관저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미 윤석열 부부의 측근과 지인 등의 사적 채용이 일상화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지 오래다. 윤석열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며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종하는 그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리고 총리는 자택이 벙커 수준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까지 했다.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대통령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취임 100일을 맞춰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박용진과 호박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은 기소 시 직무정지보다 1심 판결 후 직무정지가 국민상식에 맞다라면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의원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그래서 친문도 보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키기라고 공격을 하길래 이거 하지 말아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는데 관련된 의원 중 누가 기소를 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개정안에 대해서 100%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는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면서 논란을 키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 후에도 정치보복으로 보이거나 또는 보완장치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장치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호박계 의원들이 또 난리를 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개무시가 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